자, 이번에 2단원이죠. 2단원의 이 구름과 강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구름과 강수, 먼저 첫 번째로, 이 강수 현상을 일으켜주는 게 바로 물이야. 수증기. 수증기란 말이지. 자, 이 수증기가 물에서 수증기로 날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물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이죠. 우리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 증발과 끓음, 즉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현상에 대한 얘기였었죠. 자, 그 중에서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 표면에서 물 분자가 수증기로 변하는데 물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래서 이 증발 현상은 온도에 관계없이 물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온도에서나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끓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 끓음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이게 표면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열을 가해서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가 됐을 때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증발과 끓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증발에 대한 얘기죠. 자, 빨래가 마르거나 뭐 물이 마르거나 컵에 물이 줄거나 어항에 물이 줄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증발이죠. 가만히 있었는데 물의 양이 주는 것, 즉 수증기로 변해서 날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때 자,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날아갔네. 자, 이렇게 수증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수증기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데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면은 물의 양이 주는 거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의 양이 주는 게 보여. 그러면 물의 양이 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물의 양이 점점 주니 수증기로 계속 날아가고 있구나. 물이 수증기로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이 상태. 즉 증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린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해. 즉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불포화 상태. 근데 계속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덮개를 딱 덮었네. 그리고 나서 놔두다 보니까 물의 양이 더 이상 안 줄어요. 물의 양이 안 준다는 얘기는 이 공간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찼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를 우린 무슨 상태라고 얘기를 하니?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포화 상태와 포화 상태의 차이점 한번 볼게요.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는요, 이 증발되어 날아가는, 그러니까 표면에서 물 입자가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날아가는 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그럼 날아갔으면 여기 있는 수증기들이 어떻게 되겠어? 무질서하게 움직인단 말이야. 무질서하게 움직이다가 다시 어떻게 물 속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날아가는 양을 증발량, 들어오는 거를 응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을 때는 물의 양이 줄죠. 그러다가 덮개를 덮어놓거나 하게 되면은 한정된 공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아질 때가 생기겠지. 자,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아지면 이때는 물의 양이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포화 상태, 즉 최대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되면은 증발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니요, 증발은 안 일어나. 근데 물 입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물에 나가는 양과 들어온 양이 같은 거예요. 자, 물의 양이 줄진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요 실험 가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계속 줄어요. 점점 낮아지겠지. 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줄다가 일정해진단 말이야.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상태에 도달했다?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간 안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 한계까지 가득 찼을 때가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옆에 1번, 2번 문제 한번 해보자. 1번, 2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1번에. 자, 1번에는 XO. 자, 2번에는 XO. 증발의 액체 내부에서 물 분자가 수증기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액체 표면에서, 그죠? 표면에서 물 분자가 수증기로 변하는 거를 증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면이에요.
됐나? 자, 그럼 이제 제일 기초 얘기했어. 기초. 불포화 상태,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는 수증기를 더 가질 수 있는 상태. 포화 상태는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수증기를 가질 수 없는 꽉 찬 상태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꽉 찼어. 그럼 이 안에 수증기가 몇 그램이나 있냐? 그걸 따지는 게 바로 포화 상태일 때의 수증기량, 즉 포화 수증기량이야. 별표 꼭 쳐놔. 근데 공기의 양이 많으면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고 적으면 조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공기의 양을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 공기 1kg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걸 잘 기억해줘야 돼. 자, 이 공기 1kg 안에 최대로 들어가 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수로 표현한 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다라는 거예요. 자, 포화 수증기량은 1kg,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안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의 양을 의미한다라는 거. 의미 알겠죠?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은요, 최대 몇 그램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를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포화 수증기량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야. 알겠죠? 어디까지, 얼마까지 가질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포화 수증기량은 1kg 속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봐. 기온이 높아지면, 자, 기온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까 앞에서 했던 거에서 잠깐 얘기할게.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몇 개 나가니? 4개 나가고 4개 들어오는 포화 상태이죠, 지금. 근데 기온이 높아지게 됐어. 그러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나가는 애들이 또 많아지겠네? 즉, 4개 나가고 4개 들어오다가 기온이 높아져서 6개 나가고 4개 들어올 때가 돼. 그러면 나가는 양은 많고 들어온 양은 적으니 무슨 상태가 됐어? 그렇지,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들어오는 애들도 점점 늘어나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만큼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도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그거야.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 별표 꼭 해놔.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 자, 여기서 이제 짝꿍이야. 얘네들은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은 짝이야. 알겠죠?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상관없어.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자. A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A점은 온도가 몇 도입니까? 현재 얘의 온도는 30도인 거 알겠죠? 그런데 A점의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일까요? 현재 수증기량. 얘가 지금 실제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일까요? 그렇지, 14.7g을 갖고 있어요. 근데 A점에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 포화 수증기량. A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A점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포화 수증기량은 내가 갖고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지금. 그래서 30도일 때는 27.1까지 가질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하고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럴 때는. 그러면은 나는 지금 17.4를 갖고 있는데 27.1까지 가질 수 있대. 무슨 상태겠니?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온을, 온도를 30도에서 몇 도까지 낮춰버려? 20도까지 낮춰버리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 20도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양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즉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수증기를 이만큼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같은 온도에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
D점 보세요. D점. 여기 D점. 임의의 D점. 자, D점의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니? 그렇지. 7.6이죠. D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니? 27.1이 되는 거죠. 쉽죠? 포화 수증기량을 물어보면 지금 내가 현재 몇 도인지 그것만 따져주면 돼. 오케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포화 수증기량을 물어보면 현재 온도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이야. 그러니까 A점, C점, D점은 뭐가 똑같다?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현재 온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얘기를 할게 이제. 자, 여기 지금 A점이 이렇게 있는데, 자, A점을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온도를 낮췄어. 쭉 낮추다가 20도가 되니까 포화 상태가 됐대. 근데 잘못해서 A점을 10도까지 낮춰버렸네.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 A점을 10도까지 낮췄어. 근데 10도에서 몇 g까지만 수증기로 있을 수 있어? 7.6만 수증기로 있을 수 있죠. 근데 얘는 얼마 있었니?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 몇이야? 7.1g은 수증기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증기 아니면 무슨 상태로 변했겠니? 물이죠. 그래서 여기 10도로 낮추면은요 7.1g의 물이 생기는 거야. 물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죠. 수증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물은 보여요. 그러니까 7.1g의 물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걸 우리는 응결량이라고 얘기를 해. 수증기에서 물방울로 변하는 걸 응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때 온도가 낮아져서 물방울이 된 양, 응결량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응결량은 어떻게 구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의 양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면 되는 거죠. 말 이해했죠? 내가 가진 수증기 양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응결량이 되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응결이 시작되니? 몇 도일 때부터 응결이 시작되니? 쭉 내려가다가 어디부터? 20도일 때부터. 포화 상태가 됐을 때부터 응결이 시작되는 거야. 포화 상태가 됐을 때부터. 오케이? 자, 그래서 이 20도를 우린 뭐라고 하느냐? A점에 이슬점이라는 말을 써요. 이슬점. 자,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즉 냉각되다가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아니 뭐 쓸 필요 없어. 지금 여기 이제 계속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자, 보자. 자, 방금 얘기한 거야. 이게 A점은 포화 수증기량이 27.1이고 실제 수증기량은 14.7이죠. 자, B점 보세요.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고 실제 수증기량도 14.7. 즉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포화 상태. C점도 27.1.1 똑같죠? 그러니까 포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됐지요. 오케이. 자, 방금 얘기한 요게 이제 응결과 이슬점과 응결량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응결이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거야. 우리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거나 이슬, 안개, 구름, 김 서리는 거 다 응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응결량이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가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는 밑줄 쳐놔. 응결이 시작할 때의 온도. 자, 이슬점은 온도예요. 응결이 시작할 때의 온도예요. 그러면 언제 응결이 시작되느냐?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응결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냉각되다가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가 바로 이슬점이 되는 거야. 자, 여기 A점을 보시게 되면 A점은 지금 현재 불포화 상태였는데 얘가 온도가 쭉 내려가다 보면 20도에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응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A점의 이슬점은 20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관계가 하나 보여야 돼. 뭐냐면
A점의 현재 수증기량 얼마니? A점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니? 14.7이죠. 2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니? 14.7이죠. 즉 이슬점을 알면 나의 실제 수증기량을 알 수 있어요. 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과 같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냉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면 그게 응결량이 된다라는 것까지. 어려운 거 있니 여기까지? 그렇게 내용은 안 어려워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알루미늄 컵에 물을 반쯤 넣은 얼음 조각을 넣고 시험관의 컵 안에 물을 이렇게 쓱쓱 저어줍니다. 자, 그럼 표면이 흐려질 때, 야, 표면이 흐려진다는 건 물방울이 맺힌다는 얘기야. 그 물방울이 맺힐 때가 언제야? 바로 이슬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슬점을 찾아줍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슬점 정리하자.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이면서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이면서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냉각되다가 만나는, 즉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점은 온도예요. 자, 그러면 아까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포화 수증기량 친구는 누구라 그랬니? 그렇지, 기온이죠. 오케이. 자, 그럼 실제 수증기량은 이렇게, 자, 실제 수증기량의 친구는 또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이슬점. 오케이. 요거 좀 써줘. 이 포화 수증기량은 내가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질 수 있는 양. 그다음 실제 수증기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포화 수증기량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의해서 결정이 돼.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감소해요. 근데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과 친구야.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지고 실제 수증기량이 적을수록 이슬점이 낮아져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B점이야. B점의 이슬점은 몇 도입니까? 그러면 몇 도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슬점은 온도예요. 오케이? B점의 이슬점은 물어보면은 10도를 얘기를 해야 돼. C점의 이슬점은 이라고 물어보면 10도라고 얘기를 해야 돼. D점의 이슬점은 이라고 물어보면 역시 10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B, C, D가 다 똑같아. 이슬점이. 왜 이슬점이 다 똑같을까? B, C, D의 공통점. 이슬점이 똑같은 이유. B, C, D의, 그렇지,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B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니? 여긴 안 나왔죠? 아까 27.1이었죠? 자, 근데 C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니? 14.7이죠. D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니? 7.6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이슬점은요, 현재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슬점이 똑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틀린 말인 거야. 그 다음 기온이 똑같으면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 지금 기온과 실제 수증기량은 상관없어요. 이슬점과 포화 수증기량도 서로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여기까지 됐니? 우리 한번 옆에 거 문제 한번 해보자. 1, 2, 1, 2, 3 한번 해보자. 네. 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얼마라고? 1kg이죠. 자, 그리고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숨기량이 많아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 잘 봐야 돼. A부터 C 중 포화 상태인 공기는 누구니? 그렇죠. A죠. 오케이? A가 지금 포화 상태죠.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맞닿아 했으면 그거 포화 상태야. B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니? 7.6g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27.1g/kg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g/kg을 뭐 붙여주세요. 예, 수증기량이 킬로그램당 몇 그램 들어있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1번에는 증 했니?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이슬점 높. 3번에는 B 12.4. 자, 잘 모르겠는 거 빨리. 자, 3번에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 그랬어요. 이슬점이 낮다는 얘기는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게 들은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누구예요? B가 가장 적게 있죠. B는 7.6, A와 C는 14.7, D는 20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가 가장 낮은 거고요. 이슬점이. 자, B는 이슬점이 몇 도예요? 10도죠. A와 C는 이슬점이 20도고요. 자, D는 이슬점이 25도죠. 자, 그 다음 D를 10도로 냉각하면, 자, D를 10도로 냉각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0 빼기 7.6 이렇게 돼야 되죠. 자, 20 빼기 7.6이 돼야 돼요. 그래서 12.4g이 되는 거예요. 어? 뭐라고? 어떤 게 이해가 안 돼? D점이 지금 현재 몇 그램 갖고 있니? D점의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니? 20이지? 그건 알겠어? 자, 그러다가 D점을 몇 도까지 낮춘다는 얘기야? 10도까지 낮춘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10도가 되면 수증기가 몇 그램만 있어야 돼? 그렇지. 지금 현재 몇 그램 있었는데? 20g 있었는데 7.6g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정도는, 나머지는 수증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방울을 변하는 거지. 오케이? 이게 응결량이라는 거야. 또 질문? 자, 그러면 별표 한 세 개만 치자. 습도. 자, 습도라고 하는 거는요, 습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상대 습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 습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가질 수 있는데 얼마나, 몇 퍼센트나 차이니 그거 따지는 거야. 즉, 최대 가질 수 있는 양 포화 수증기량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야. 지금 이 공간 안에 뭐 100개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50개만 있어. 그럼 몇 프로 차 있다는 얘기야? 50% 차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야, 습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몇 퍼센트 차이니? 그렇다면 포화 상태가 되면 당연히 몇 프로겠어요? 포화 상태가 되면 포화 수증기량분의 포화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니까 100%가 되는 거죠. 자, 포화 상태일 때는 무조건 100%예요. 자, 지금 보세요. 습도가 100%인 공기는요, 포화 상태일 때, 또 현재 기온이 이슬점과 같을 때, 현재 기온이 이슬점이랑 같다는 얘기는 포화 상태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을 때, 이것도 역시 포화 상태 의미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오케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상대 습도 변화인데요. 보세요. 기온이 일정하대요. 즉, 기온의 친구는 누구였니? 포화 수증기량. 기온의 친구는 포화 수증기량. 기온이 일정하다. 다른 말로 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렇다면 이후 분모가 일정한 상태예요.
그럼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습도는 어떻게 되겠어? 실제 수증기량이 작을수록 습도는 작아지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한 거야. 자, 이번엔 수증기량이 일정하대요. 자, 수증기량이 똑같아. 그럼 뭐가 똑같을까? 이슬점이 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슬점이 같다. 자, 수증기량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기 때문에 습도는 작아지는 거죠. 야,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인데 얘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봐. 분모가 커져. 그럼 습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요거 일정한 상태에서. 이해돼? 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기 때문에 습도는 작아지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져. 그럼 분모가 작아지는 거야. 그럼 습도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똑같이 7g 갖고 있는데 10도일 때는 이만큼이 들어갈 수 있는 데 중에서 7g이고 20도면 이만큼이 들어갈 수 있는 중에서 7g이야. 당연히 습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20도일 때가 낮은 거죠. 10도일 때가 높은 거고요. 요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루 동안의 날씨 일변화를 보게 되는데, 봐봐. 이슬점이 나왔네. 이슬점 친구 누구였니? 실제 수증기량이죠. 이슬점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대요. 그 얘기는 뭐란 얘기야?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뜻이야. 맑은 날 하루에 보면 이슬점이 큰 변화가 없어요. 이슬점에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온도가, 맑은 날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새벽에 춥다가 낮에는 따뜻해지겠지. 그래서 낮에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야. 자, 새벽에는 추웠어. 그럼 기온이 낮을 때는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됐을까요?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요. 포화 수증기량이 작으면 습도는 어떻게 돼요? 높은 거죠. 자, 포화 수증기량이 작으면은 습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습도가 이렇게 높아요. 근데 기온이 높아지면 반대로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럼 얘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맑은 날의 기온과 습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반대로 가고 있어. 맑은 날에는 이래. 됐니? 일단 옆에 1, 2, 3을 먼저 좀 해볼게요. 옆에 1, 2, 3 먼저 좀 해주세요. 자, 1번 보자. 1번에 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포화 수증기량 나오고 이슬점이 나왔죠. 결국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30분의 15 곱하기 100, 그래서 50%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슬점은 왜 나오겠어? 지금 현재 실제 몇 그램 갖고 있냐 그거 따지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에는 OX, 3번에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 여기서 질문. 2번에 1번부터 할게. 포화 상태의 공기는 습도가 100%다. 맞는 얘기죠?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같으면 상대 습도가 같다 그랬는데, 수증기량이 같더라도 온도가 다르면, 기온이 다르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습도가 달라져요. 오케이? 요 얘기야, 요 얘기. 수증기량이 똑같이 7g으로 똑같잖아. 하지만 하나는 10도, 하나는 20도, 즉 포화 수증기량이 다른 거야. 그러면은 습도도 달라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어, 74쪽 한번 가볼래? 74쪽. 봤니? 자, 74쪽에 보시게 되면
자, 74쪽에 보자. 자, 먼저 A 공기 기온 그랬죠. A 공기 기온은 몇 도야? 30도죠. 할 수 있겠죠?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 그러면 30도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 얼마? 27.1를 얘기를 해야 되죠. A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그러면은 얼마? 14.7인 거 알겠죠? 여기까지도? 좋아. A점에 A 공기의 이슬점. 야, 이슬점이니까 뭐예요? 온도예요. 냉각되다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 냉각되다가 몇 도가 되면 포화 상태가 돼요? 20도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슬점은 20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A 공기를 10도로 낮출 때 A 공기를 10도로 낮춘대요. 이번에는. 자, A 공기를 10도로 낮추면 여기로 오겠죠. 자, 10도로 낮출 때 A 공기의 실제 순기량은 14.7인데 10도에서의 포화 순기량은 7.6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4.7 빼기 7.6 즉 7.1g이 응결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자, 그 다음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물어보네. A 공기의 현재 순기량은 14.7이고요. 포화 순기량은 27.1이죠. 자, 이거 잘못 썼어?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습도 구하는 식이 돼요. 약 54.2%라고 돼 있죠. 자, 요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를 한번 또 읽어보자. 자, C는 기온이 몇 도예요? 15도. A와 D는 20도죠. 너무 쉽죠, 그죠? 자, 20도고요. B와 E는 30도죠. 됐죠? 자,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C는 15도니까 10.6이고 AD는 20도니까 14.7이겠죠. B와 E는 얼마예요? 27.1이 되는 거죠. 요까지 알겠니? 좋아. 자, 그 다음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은 옆으로 쭉 가가지고 실제 가지고 있는 C, D, E는 전부 다 얼마 갖고 있어? 7.6이야. A, B는 얼마 갖고 있어요? 14.7 갖고 있는 거. 됐죠? 여기까지도? 자, 그 다음 이슬점이에요. 자, 이슬점은 냉각되다가 응결 시작될 때의 온도인데 현재 수증기랑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이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CD는 10도예요. AB는 몇 도예요? AB는 몇 도예요? 이슬점이? 그렇죠. 20도가 되는 거죠. 자, 15도로 냉각할 때 응결량 그랬는데 15도가 되면은요. 여기죠. 자, A와 B는 이만큼 응결되지만 C, D, E는 응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A, B에 의해서는 4.1. 자, 5도로 냉각하면 그 5도일 때 온도 가지고선 얘기하면 되죠. 자, 5도가 됐어요. 5도가 되면 5.4g만 있을 수 있네. 자, 그래서 7.6 빼기 5.4에서 2.2g CD가요. 그 다음 A, B는요. 14.7 빼기 얼마야? 5.4가 되는 거죠.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kg의 공기를 이라 5kg. 자, 5kg인데 이 표는요. 표나 그래프나 나왔을 때는 다 몇 k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느냐? 1kg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1kg당 2.2g이 나오면 5kg면 곱하기 5를 해주면 돼. 이해돼요? 자, 여기도 이거 빼면 얼마니? 그러면 8.7 곱하기 5가 돼야 돼요. 알겠니? 자, 습도. 자, D의 습도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야. 자, D점 어디 있어요? 20도니까 14.7분의 포화 수증기량이죠. 자, 그 다음 현재 수증기량은 7.6 이렇게 되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계산해 보면 거의 뭐 50%쯤 나오겠죠. 계산은 각자 해보세요.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16번까지만 좀 해볼래? 16번? 16번까지만 좀 해보자. 자, 1번에 기억 니은, 2번에 5, 3번에 3, 4번에 3, 5번에 4, 6번에 4. 얘들아, 일단 6번까지 중에 질문 먼저 좀 받을게요. 몇 번? 2번, 5번, 또. 자, 2번부터 얘기할게요. 2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5번에 나는 가보다 기온이 높아서 증발이 잘 일어난다. 가와 나는 같은 곳에 뒀잖아요. 기온은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기온이 같은 상태에서 가는 밀폐된 곳이 되는 거고 나는 열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포화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가는 금방 포화 상태가 되죠.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5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가열한 후 찬물에 쑥 하고 넣었어. 자, 이 따뜻한 물을 넣은 다음에 막 가열을 시키면은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증발되는 수증기의 양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야, 그죠? 응? 자, 수증기량이 많아졌다가 찬물에다 확 담가버리면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지. 감소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수증기량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응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4. 나에서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거죠. 응? 오케이? 자, 찬물을 담금으로 인해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응결이 일어나게 돼요.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됐나요? 또 질문? 자, 없으면 7번 가자. 7번에 2. 8번에 4. 9번에 15. 15도씨. 그 다음 10번에 6.0. 6g 그러니까. 11번에 5. 12번에 2. 13번에 5.88g. 자, 틀린 것 좀 보자. 9번부터 볼까? 야, 7번 질문? 7번 질문? 7번부터 볼게요. 자, 7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이거 포화 수증기량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야? 기온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슬점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 그랬어? 이슬점을 결정해주는 요인이 뭐니?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실제 수증기량이야. 포화 수증기량 증가한다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 같이 뭐 증가하거나 낮아지거나 이러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슬점이 낮아지려면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해야 돼. 포화 수증기량과 상관없어. 2번이 옳지 않은 거야.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A점의 이슬점이 몇 도니? 10도야. 그죠? 그럼 A점의 이슬점이 10도예요. 그럼 여기로 왔지? 그럼 이 지점에서는 이슬점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야. 현재 수증기량도 7.6이야. 즉 포화 상태란 얘기야.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A점의 이슬점이 10도고 10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A점의 실제 수증기량과 같잖아. 그지? 그 말이야. 됐어? 8번 질문. 9번 질문. 아까 9번 있었잖아. 자, 9번 보자. 기온 30
10도인 공기 5kg 체크해 놓고 53g이 있었는데 새벽에 이슬이 맺혔다. 몇 도 내려갔을까요? 단,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일정합니다. 5kg 속에 53g 있었대요. 그럼 1kg 안에는 몇 g 있었을까요? 5분의 53이니까 10.6g 있었겠죠. 오케이? 1kg 안에 10.6g 있었단 얘기지?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러면 이 표에서 10.6g이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가 몇 도니? 그게 이슬점이죠. 지금 이 표는 전부 다 1kg당 들어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번 질문 손. 오케이, 10번 보자. 기온이 25도이고 이슬점이 15도래요. 이슬점이 나왔네. 자, 얘를 10도까지 낮춘대. 자, 우리는 이슬점이 15도라고 했다. 15도란 얘기는 현재 수증기량이 10.6g이란 뜻하고 똑같아요. 이슬점이 15도란 얘기는 자, 실제 수증기량이 10.6g 있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몇 킬로그램당? 1kg당. 근데 여긴 2kg이에요. 일단 이거 생각하지 말고 10도로 낮추면은 7.6g 있어야 되네. 그럼 몇 g이 응결되겠니? 3g이 응결되겠죠. 그거는 몇 킬로그램당? 공기 1kg에 3g 나오는 거야. 그럼 2kg이면 몇 g 나오겠니? 6g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6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슬점이 15도란 얘기는 10.6g의 현재 수증기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리고 온도를 10도까지 낮췄으면은 포화 수증기량 7.6까지만 수증기가 있어야 되지. 그럼 응결되는 양은 뭐야? 10.6 빼기 7.6이 되는 거지. 현재 수증기량 빼기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럼 몇 그램 나온다고? 3g이 응결되어 나온다고. 이거는 공기 1kg당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는 공기 2kg이잖아. 그럼 3g이 아니라 2배인 6g이 나와야 된다고. 11번 먼저 질문할 사람. 11번. 자, 11번에 보시면 자, 현재 기온이 25도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휙휙 휘저었다 보니 15도가 될 때 뿌옇게 흐려졌다. 그럼 15도는 무슨 점? 이슬점이라는 얘기예요. 이슬점. 15도가 이슬점이에요. 그럼 15도 이슬점이니까 현재 수증기량도 알 수 있겠네. 1kg당 10.6g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1kg의 온도를 5도로 낮추면, 자, 5도가 되면 10.6 있었는데 5도가 되면 5.4만 있어야 돼. 10.6 빼기 5.4니까 5.2g이 응결되어 나오겠죠. 오케이? 이슬점을 통해서 현재 수증기량을 알고 그 다음에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빼주면 응결량이야. 12번 질문. 13번 질문. 자, 13번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실험실의 온도가 20도이고 상대 습도가 40%래요.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을 구하고 싶대. 이 표 보고 하는 거죠. 자, 현재 실험실 온도가 20도래요. 2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14.7이죠. 자, 그럼 포화 수증기량 14.7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은 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게 40%예요. 됐니? 자,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5.88g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14번은 가볼까? 채점할까? 14번에 4, 15번에 기억, 디귿, 16번에 5. 여기서 질문이니?
이구동성이네. 그래. 15번에 보시게 되면, 야, 밀폐된 방인데 난로를 피웠다. 난로 피우면 온도는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순기량 증가하죠. 포화순기량 증가하면 습도는 낮아지죠. 근데 이슬점이 높아지거나 수증기량이 감소하거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안 돼요? 그쵸? 상관없죠. 수증기량은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양 끝이에요. 포화순기량, 우리 습도 구하는 식이 뭐예요?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이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다고. 밀폐된 곳이니까. 그죠? 수증기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잖아.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잖아. 자, 분모가 증가했으니 습도는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오케이?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 다음 16번에는 옳은 것은 그랬는데 C가 이슬점이죠. 이슬점이 일정한 거는 수증기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왜 답 몇 번이라 했어? 응? 안 했다고? 이런.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구름 생성 봐야 돼. 다시 70쪽 가보자. 자, 보자. 구름의 생성입니다. 자, 이 구름 생성 같은 경우에는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자, 구름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가 하늘날에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수증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수증기는 안 보이는데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 눈에 보이거든. 자, 그래서 요 위에 떠 있는 아이들 우린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구름 생성 과정 이거 별표 꼭 쳐주고 순서대로 꼭 할 수 있어야 돼. 먼저 뭐 해줘야 되느냐? 공기 상승.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자, 공기가 상승하다가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는 거죠. 설명할게요. 자,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기온이 하강하는데 이때 이슬점에 도달하는 거야. 이슬점에 도달하면 뭐가 일어나겠니? 응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물방울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단열 팽창이 뭐냐? 바로 옆에 나와 있죠. 공기가 외부와 열을 교환하지 않고 부피가 변하는 것으로 기온이 변한다. 그러니까 단열 팽창은 말 그대로 팽창하는 거야. 부피가 팽창하는 거지. 자,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자, 요만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 이만큼을 왔다 갔다 해. 그럼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겠지. 그럼 자신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팽창함으로 인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단열 압축이 있어요. 단열 압축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져요. 왜? 이만큼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부피가 감소하는 거거든. 그래서 에너지 받은 만큼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빨리 보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공기가 상승을 일단 하잖아요.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단열 팽창이 일어나.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야. 기온이 낮아지다가 이슬점에 도달했잖아. 그럼 응결이 시작되는 거지. 자, 여기 이슬점이라고 돼 있죠. 이 이슬점 이상부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의 밑면이 거의 이렇게 평평해요. 평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그럼 구름 생성의 첫째 조건은 뭐다? 구름 생성의 첫째 조건은 공기가 상승해야 돼. 공기가 올라가야지만이 구름이 생성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에 구름이 생성될 수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야? 일부분이 강하게 가열된 경우. 그래서 일부분이 이렇게 가열됐을 때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 타고 올라갈 때 또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만날 때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네?
바람이 불면은요, 산이 있어. 그럼 이 타고 올라가잖아. 자, 자, 기압이 낮은 곳. 자, 기압이 낮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에서 공기 모여드는 거. 저기압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압 중심. 요렇게 했을 때 공기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옆에 또 알고 계셔야 돼. 저근형 구름과 측은형 구름인데 이 저근형 구름은요, 수직으로 발달되는 구름이야. 이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일어나요. 측은형 구름은 옆으로 퍼지는 구름이야. 상승 기류가 약할 때 일어나요. 알겠니? 여기까지도? 요 두 가지 기억해줘. 저근형 구름에선 그래서 소낙비 형태가 많이 내리고요. 측은형 구름에서는요, 이슬비인데 지속적인 비의 형태로 많이 내려요. 자, 바로 옆에 1, 2번 해볼까요? 1, 2번 해주세요. 빨리 하자. 자, 1번에 팽창, 수증기 응결, 2번에 OOX. 여기서 질문. 자, 없으면 강수로 가볼까요? 자, 강수라고 하는 거는 비나 눈이 떨어지는 걸 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지금 보이니? 구름 입자. 0.02mm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안개 입자. 그리고 빗방울. 자, 빗방울은 2mm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100만 개 이상의 구름 입자가 모여서 한 개의 빗방울이 되는. 그러니까 구름 있다고 맨날 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름이 비를 내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병합설. 자, 이름에서 딱 나오지. 병합하다라는 건 뭐야? 뭉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뭉치는 설이야.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는 설이냐면 저위도지방, 즉 열대지방이에요. 자, 열대지방은요, 우리 왜 지표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지는 건 알고 있지? 영도가 어디 있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 열대지방 뜨거운 나라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데, 영도가 굉장히 높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름이 생성되는 여기는요, 영도보다 온도가 높은 데겠어? 낮은 데겠어? 에헤이, 높은 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야. 그럼 뭐 20도, 10도, 0도 이런 식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0도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 무슨 상태로 있느냐? 물방울 형태로만 있는 거야. 자, 물방울 형태로 있어.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구름 속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이 꽝꽝 합쳐져서 비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떨어지면은 병합설. 근데 이때 이제 떨어지는 비가 따뜻한 비 형태로 내리게 돼요. 됐죠? 자, 다음 빙정설. 별표.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빙정설이거든.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이제 빙정설이 나타나는데 영도가 금방 나타나. 여기 마이너스 40도야. 구름이 여기 걸쳐 있어. 그럼 여기는 주로 물방울 형태로 있는데 여기 0도에서 40도 사이에서는 물방울도 있지만 얼음알갱이도 있어요. 그 얼음알갱이를 빙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빙정설이야. 자, 요거 잘 들어. 구름 속에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자, 그럼 이 수증기 어디서 왔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구름 속에 물방울이 있다 그랬죠? 이 물방울이 과냉각된 물방울,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이 물방울에서 수증기로 변해요. 그 수증기가 얼음알갱이 달라붙어. 이렇게 되는 거야. 물이 얼어서 얼음알갱이가 됐어요. 이러면 안 돼. 물이 얼음알갱이 달라붙어서 얼음이 커져요. 이러면 안 돼.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얼음이 커지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커져서 무거워져서 떨어졌어.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야. 근데 내려오다 녹으면 비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비 맞으면 어때? 여름철인데도 차갑잖아. 그 차가운 게 바로 이렇게 돼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름 생성 과정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니? 그렇지, 공기 상승이었죠? 이 저근형 구름은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다시 올라가. 그럼 또 수증기가 들러붙지. 내려오다가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또 올라가. 이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점점 얼음덩어리가 커지겠네? 그래서 꽝 하고 떨어지면 걔가 뭐겠어? 우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박도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자, 밑에 1번만 빨리 해볼게.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나타낸 것은, 자,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은 빙정설이라 그랬죠. 둘 중에 누가 빙정설일까? 그렇죠. 가가 빙정설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도가 나오는 아이를 찾아주셔야 돼. 자, 그 다음 AC 중에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함께 있는 층은 어딜까요?
B가 되는 거예요. A 고르면 안 돼요. A는 얼음알갱이가 주로 있어요. 그래서 A 쪽에서는 빙정이 커지질 않고 B 지역에서 빙정이 주로 많이 커지게 돼요. 됐나요? 그럼요. 아, 잠깐만. 오케이. 자, 우리 나머지 문제 풀고 채점하시고요. 채점하시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자.